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린도알람 한상재입니다. 지금부터 24년 8월 2일 금요일 한상재와 함께하는 인도네시아의 자연이 그리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한국 날씨는 가장 무더운 것 같습니다. 린도알람 포도 농장에서 제가 일을 하는데 상주시청에서 나와서 방송으로 휴식을 하라고 주의를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권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휴대폰으로요 주의보만 날리더니 오늘은 직접 시에서 나와서 다니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민들은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 말을 듣는 건지 마는 건지 어쨌든 저는 낮에 좀 잠시 쉬고는 있었습니다. 요즘 여름 휴가를 나온 젊은 가족들이 이곳에 있는 옥동서원, 그러니까 황희정승의 그 서원을 끼고 도는 계곡에서 피서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오늘 집을 좀 나서서 추풍령으로 갔다가 다시 황간을 돌아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만 주변이 온통 그 산이기 때문에 경관은 상당히 좋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저렇게 오늘 더운 하루는 지나갔습니다. 저는 상당히 일을 하고 더웠기 때문에 피곤한 상태입니다만 그래도 인도네시아로 한번 가보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인도네시아는 총선 이후에 줄곧 정치권의 소문으로 맴돌던 국회 그 MD3법, 그러니까 MD3법 개정이 헛소문이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톱 뉴스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코위 대통령이 전국에서 3,000명을 이스타나 머르데카 궁으로 초청을 해서 지키르 끄방산이라는 행사에 자기가 집권한 10년 동안 부족한 점이 있다면 사과드립니다라는 그런 뉴스가 톱 뉴스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행사는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만 지키르라는 말은 뭘 기념한다는, 무슬림에서 기념한다는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끄방산이 붙었으니까 민족 기념 행사라고 행사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그 행사의 목적이 왜 하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그 내용은 더 모르겠습니다. 다만 모든 참석자들을 보면요 모두가 이슬람 전통 의상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 점도 그렇지만은 마룩 아민 그 부통령이 여기에 참석했다는 뉴스로 보아서 이슬람 종교 행사의 하나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여간 조코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관습법에 따라서 무슨 행사든 그동안 무슨 잘못이나 부족한 점이 제게 있었다면은 민다마압입니다라는 그런 서두를 꺼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과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아주 맹랑한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사과를 하기 전에 그런 말을 하기 전에 전제 조건을 깔고 있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다면 이라고 전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청중들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 대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저 부족한 점이 없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그런 것을 인정하라고 하는 강압적 그런 모양새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은 정치권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주 정중한 말 같기는 하는데 그 행간에 담겨진 의미는요,
자기의 완벽함을 그리고 나는 잘못이 없다는 것을 은근히 내포하고 있는 그런 말투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이런 말에 전혀 토를 달지 않는 게 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목사들이 하는 말이 지금까지 뭐 잘못이 있다면 용서하십시오. 민타 마압입니다. 라고 하면은 누가 거기다가 토를 달겠습니까? 또 그렇지만 우리나라 정치권은 그럴 리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말을 하게 되면 대뜸 달려들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가령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부족한 점이 있다면은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다면 그러면 그렇지 이제 잘못을 실토하네 하고 벌떼같이 덤벼들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런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이런 언어 관습을 봐도요,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정치권은 많이 다르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국회의 MD법 개정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런 시도를 한 적이 없다는 그런 제목의 정치권 뉴스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MD띠가라고 하는 것은요, 엠펠에 M자를 썼고요, 대펠 그리고 대페대 그리고 대페엘데를 지칭하는 말인데요. 인도네시아의 모든 입법부를 관장하는 그런 법을, 그런 MD띠가법이라는 것은 그런 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여간 지난 4월 총선 결과 투쟁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것으로 민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국회의장 자리는 당연히 투쟁민주당이 가져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당은 물론이고 그린드라당과 그린드라당 또 다른 당들이 연대해서 대통령을 배출했기 때문에 그런 정당들이 모여서 투쟁민주당의 국회의장 자리를 양보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갖고 MD법을 차제에 그냥 개정해버리자 이렇게 했던 소문이 이제는 그런 소문은 헛소문이었다라는 그런 기사가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더불어민주당처럼 자기들 마음대로 국회법도 개정하고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은 탄핵도 하고 하는 그런 법을 만들려고 인도네시아도 노력했지만 그게 마음대로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건 소문이지 사실이 아니다라고 손사래를 각당이 치고 있습니다. 전면 부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골가르당도 마찬가지고 파르타이 데모크라도 똑같고요. 나스뎀당도 그런 적이 없다. 이런 것은 그냥 헛소문입니다라고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차기 국회의장을 투쟁민주당에 준다고 하는 것이 아깝기는 아까운 모양입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투쟁민주당에 국회의장 자리를 줘야 될 것 같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뿌안 마라니 메가와티 스카르노 푸트리의 딸이 국회의장을 맡고 있는데요. 다시 투쟁민주당에서 차기 국회의장이 나오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회처럼 인도네시아도 다수 의석으로 연대하고 있기 때문에 MD띠가법이나 다른 입법도 그냥 마구잡이로 밀어붙일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탄핵을 하고요, 검사도 탄핵하고 판사도 탄핵하고 국회의장도 내 마음대로 하고 각 분과위원장도 내 마음대로 임명하는 등 국회를 개판 5분 전으로 만들 수도 있겠다는 그런 예상이 나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국회의원들은 우리나라 민주당 의원들보다는 더 점잖고 더 교양을 갖춘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로라는 것을 이들이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모두 인도네시아 국회에 좀 와서 이들이 어떤 생각과 어떻게 국회를 운영하고 있는지 좀 배워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 뉴스는 아직도 인도네시아에 테러리스트가 소멸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제마 이슬라미아 테러단의 지도자들이 제마 이슬라미아를 해체한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에는 더 이상 이슬람 테러는 없을 것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테러범들은 건재하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특히 이시스, 그러니까 IS를 다녀온 인도네시아 테러범들이 곳곳에 남아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합니다. 제마 이슬라미아는 해체한다고 했으니까 좀 세력이 약화되는 것 같고, 그 대신 IS가 더 날뛰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덴수스 88이라고 하는 인도네시아 경찰 테러 검거 강력반이 동부자와 코타 바투라고 하는 곳과 중부자와 솔로에서 이슬람 테러범으로 의심되는 집을 급습하고 거기에 응거하고 거주하고 있던 테러범을 체포했다는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신 뉴스에는요, 이란이 이스라엘을 보복할 것이라는 뉴스가 전해집니다. 이미 이란은 하마스의 전략통으로 알려진 이스마일 하니에를 살해한 것은 이스라엘의 소행이라고 단정을 하고 보복 심리전을 부추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란만 혼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상대하려면 상당히 부담이 가니까 그런지 레바논과 이집트 그리고 이라크까지 네트워크를 엮어서 어떻게든 이스라엘을 보복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역시 중동전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이스라엘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나오느냐 하는 것일 겁니다. 그래 좋다 한번 해보자 하면은 이스라엘도 그렇게 응대를 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좀 협상을 해서 서로 잘해보자고 하면 그것도 이스라엘은 받아들일 용의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여간 이 문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프라보 기브란 차기 정부에서 실시할 예정으로 있는 학교 무상급식 프로그램을 반텐주 땅그랑에 있는 5개 초등학교 학생 3,000명을 대상으로 지금 시험을 해보고 있다고 합니다. 무상급식이야 실행을 하면 좋은 일이겠지만은 지금 인도네시아 정부 예산으로 볼 때 무리가 아닌가 하는 그런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정부, 그러니까 차기 정부는 우유까지 외국에서 수입을 해다 무상 지급하겠다는 그런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미 한번 짚어본 바가 있는 내용인데요. 지금 인도네시아의 낙로 현실로 봐서 이건 상당히 불가능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신문은 우유는 수입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얼터너티브를 내놓은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우유를 직접 생산해서 무상으로 주겠다고 하면은요, 그건 인도네시아의 축산 발전을 위해서도 상당히 고무적일 수가 있고요. 또 국가 예산으로 가능한 분야이기 때문에 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해봤는데 차기 정부 예산으로 그걸 외국에서 수입해다가 무상으로 주겠다 하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사회주의적 발상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테스트 급식을 해본들 실행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생각됩니다. 무상급식이야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취지에서 볼 때 정부 예산을 거기에 쓸 수도 있고 지방에서 생산한 그 농산물을 아이들에게 먹이는 것이기 때문에 농가를 돕는 그런 일은 될 수 있지만은 이게 현실로 다가서려면은 인도네시아 농업 발전이 상당히 진전되어야만 이게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그 우유를 수입한다고 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의 그 낙농 산업이 그렇지 않아도 상당히 낙후돼 있고 열악한데, 그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도 있다 하는 그런 문제,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주의가 요망되는 공약 이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그 프라보는요, 현실을 직시하고 다시 정책을 수정하는 그런 솔루션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자카르타 마jestic 시장 건물 옥상 20평 남짓되는 곳에 그린하우스를 개설을 하고 짜베라윗을 거기에 심었다는 뉴스가 전해지고 있어서 상당히 재미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한마디로 그린하우스는 아닙니다. 그냥 비닐로 지붕을 덮었다고 해서 스마트팜이 다 되는 것은 아닌 것이죠. 옥상에다 그저 흙을 퍼올리고 거기다가 고추를 심은 거니까 그냥 우리가 그 스티로폼이나 어떤 플라스틱 통에다가 고추를 심은 것과 다를 바 없는 일종의 도시농업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도 점차 스마트팜에 관심과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인도네시아도요, 스마트팜이 널리 유행할 수 있다는 것을 예고하고 있다고 봅니다. 코코핏을 사용해서 혹은 2탄토를 사용해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버섯을 재배할 날이 인도네시아도 멀지 않았다는 것을 여기에서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코코핏으로 스마트팜에 배지를 쓰고 있습니다만 인도네시아는 가리만탄에 2탄토가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2탄토를 잘 개발을 해서 비료도 쓰고요. 그것을 잘 개발해서 이 피트 대신에 그거를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입장에 있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정부가 스마트팜과 수직팜을 권장하고 지원을 하겠다고 나선 결정은 상당히 시의적절한 생각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설비도 하고 그 다음에 배지도 만들어 주고요. 또 우리나라도 그걸 수입하고 표준화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농자재도 인도네시아에 많이 수출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인도네시아의 스마트팜과 수직팜 시도는 우리나라의 농자재 수출 시장이 전망이 좋다 하는 그런 소리로 들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